미국의 영재 중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동양인 한국 학생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시험을 커닝한 게 분명하니 다른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라며 말이죠. 싸움이 멈추지 않자 결국 선생님께서 등장하였고 아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칠판에 대학생이 풀 만한 수학 문제를 써 내려갑니다. 이에 두 학생이 문제를 풀기 위해 칠판에 다가가자 거기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놀라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미국 영재학교 학생과 한국인 학생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본 사연은 미국인 올리비아 씨가 감사TV에 제보해준 사연을 재구성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올리비아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을 갖기도 쉽지 않았지만 회사에 다니고 나서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야 하기에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숙제였는데요. 그렇기에 저는 사는 것은 모든 것이 경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당연히 자식의 교육마저도 그 안에서 1등을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었고요. 제 외동딸인 소피아는 어렸을 때부터 영재 교육을 받아서 항상 반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영어뿐만 아니라 일어, 스페인어도 잘했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각종 대회에 나가서 상을 휩쓸 정도로 아이는 비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베이아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뭐든지 다 사주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문제였던 걸까요? 어느 순간 제 아이는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어요.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하던 것을 멈추지는 못했고 병원과 치료를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결국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잘한다는 병원과 좋다는 약을 다 먹여보았지만 아이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소피아는 결국 6개월을 병원에 입원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중학교 시기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정말 큰일이 발생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른 아이들과의 수업 차이가 발생했던 거였어요. 다행히 건강을 되찾고 학교에 돌아가 중간 시험을 치렀는데 항상 상위권이었던 소피아는 3등이라는 충격적인 성적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지금껏 줄곧 1등만 해왔던 소피아는 진심으로 충격을 받은 듯했어요.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딸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했죠. 저는 1등을 한 친구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한국에서 온 친구라고 했어요. 이름은 세민이었어요. 그 세민이라는 친구는 소피아가 아팠을 때 한국에서 전학을 와 친구도 없고 반에서 아직 적응을 못하고 혼자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소피아가 다니는 중학교는 영재학교로 생각보다 비싼 등록금이 있어서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엄마들로부터 들은 정보로는 간혹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온 친구들이 생각보다 좋은 성취를 보이기도 한다고 하던데 우리도 그런 친구가 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좀 더 알아봤더니 한국에서는 크게 유통업을 하고 있고 지금은 미국까지 진출해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의 자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소피아가 없었다고 하나 1등을 할 정도면 특별한 공부 비법이 있겠지 싶어 딸 아이에게 세민이와 친해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세민이와 친해지기는커녕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사이가 더 나빠졌어요. 그렇게 다음 시험 기간이 찾아왔고 이제는 소피아도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기에 자신이 있었죠. 시험을 다 치르고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번에도 1등은 세민이가 차지했고 2등은 소피아였죠. 인정하기 싫은 소피아는 결국 세민에게 소리를 치고 말았고 커닝했거나 시험지를 빼돌렸다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선생님이 나타났고 싸우는 이유를 듣고는 중재를 한 뒤 칠판에 누가 봐도 중학생이 풀만한 문제가 아닌 문제를 내셨어요. 그리고는 이 문제를 푸는 학생이 이번 시험의 1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지 못한 전개로 소피아와 세미는 당황했지만 순순히 선생님의 문제에 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친구 모두 문제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요. 세민이는 1분 정도 문제를 보고 고민을 하더니 이내 망설임 없이 문제를 풀기 시작하였고 불과 5분 정도 지났을 때 답을 썼어요. 소피아도 질 수 없어. 세민이와 비슷하게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생각만 하고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세민이 답을 제출한 시간이 무척 빨랐기 때문에 선생님은 정답을 맞힐 거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적은 내용의 답을 본 선생님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맞춘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대학생들조차 풀기 힘든 문제였는데 작은 체구에 적응 못하는 조용한 동양인 학생이 그걸 풀었다는 사실이 무척 놀라웠지요. 그 일이 있은 뒤 학교에서 한국인 세민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민이는 친구 한 명 없었기에 축하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좋은 소식은 소피아가 그날 이후 세민이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피아가 세민이와 친해지고 싶어 한 것은 그녀의 공부 비법을 알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에 그날부터 매일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소피아의 노력과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세민이는 소피아에게 마음을 열었고 저녁 식사에 우리 가족을 초대하는 정도까지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소피아는 그렇게 한국인 가족의 집에 갔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환영해 주었고 저희는 그렇게 빠르게 친해졌어요. 평생 아이 공부만 생각하고 살아왔던 저는 세민의 공부 비결이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세민이는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의 입시 경쟁 시스템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었다. 매일 친구들과 경쟁하고 치열하게 사는 게 자신들이 지켜보는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팠기 때문에 사업 확장과 아이 교육을 할 겸사겸사 미국으로 온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정말 누군가 머리를 한 대 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소피아를 친구들과 경쟁시키고 항상 치열하게 공부시켰기 때문에 세민이 부모님이 말하는 내용은 저와 반대되는 교육 방식이었어요. 그리고는 미국에 와서 따로 교육시킨 건 절대 없고 아이가 스스로 공부한 것밖에 없다고 했어요. 솔직히 그 말을 믿기에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한국인은 겸손이 미덕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뒤 다음날 출근해서 저는 같은 직장의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다른 한국인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아이 친구 중에 이런 학생이 있는데 어제 부모님이 말한 말을 전하면서 정말 이게 맞냐고 말이죠. 그리고 한국의 교육 수준은 도대체 어떻길래 그렇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직장 동료는 말하더군요. 한국은 정말 교육에 진심인 나라이다. 자신도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자신이 어떻게 한국에서 교육했는지 말해주더라고요. 듣는 것만으로는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갔어요. 저는 당연히 미국이 가장 잘 살고 세계에서 유명한 대학이 모두 몰려있기 때문에 한국은 수준 낮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직장 동료의 말을 들어보면 미국보다 한국이 교육적으로 대단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더하면 더했지. 한국의 부모님들이 아이 교육을 위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회가 돼서 소피아가 나중에 한국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생각해보니 그 비법을 한국에 가서 전수받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세민이네 부모님에게 찾아가 한국의 교육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았는데 마침 세민이네도 이번 방학에 한국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함께 가도 되냐 물었고 그들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며칠 뒤 방학을 맞이하고 저희는 같은 비행기 티켓을 구해서 같이 한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에 관심이 없어도 너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의 공항은 너무나 세련되었어요. 그렇게 제 가족과 세민이네 가족은 지하철로 이동했는데 공항과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참 편하고 좋았습니다. 저희가 가져온 짐이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했는데 공항 내에는 무빙워크가 잘 설치되어 있어서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러 갈 때까지 거의 걷지 않고 이동했어요. 그렇게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저는 거기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지하철과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차원이 달랐어요. 저희 미국은 1900년대 초반에 지하철이 도입되면서 정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지금 와서 보면 많이 노후되어 있는 것도 많고 특히 여름에 지하철 내부는 정말 더울 만큼 불편한 점도 많은데요. 그런데 제가 본 서울의 지하철은 정말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과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필품을 판매하는 자판기, 서울 지리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노선도까지 그 안에서는 서울의 다양한 정보까지 볼 수 있더라고요. 지하철이 이렇게 깔끔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는데 여기서 처음 봤어요. 심지어 속도도 엄청 빠르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대치동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허름해 보이는 동네였습니다. 그곳에 정말 틈없이 세워진 건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학원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을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학원이 끝난 학생들이었어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 길거리에서조차도 책을 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밥을 먹으면서까지도 말이죠.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판 하나 꺼진 곳 없이 그곳은 밤에도 그야말로 학업전쟁이었습니다. 세민이네의 도움을 받아 숙소에서 하루를 묵은 뒤 다음날 세민 엄마가 알려준 학원에 갔어요. 예약을 하셨냐고 물었고 세민 엄마가 예약을 해두었더라고요. 저는 무슨 학원이 병원도 아닌데 예약까지 해야 하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담을 진행하는 순간 왜 한국이 교육강국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학원 실장님께서는 소피아와 영어로 자연스럽게 상담을 진행하셨고 딸의 레벨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그냥 학원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시했습니다. 소피아가 문제를 해석하는 수준을 파악하고는 어느 레벨에서 교육을 진행하면 좋을지 소피아의 장단점을 짚어내시고는 해결책까지 제시해주는 모습에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피아에게 한 달간 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한다고 하였지만 저는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되었어요. 아무리 세민이가 같이 있다고는 하나 한국 문화와 음식에 잘 적응할지 마음 한쪽이 불안했죠. 제가 그런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본 세민 엄마는 저에게 딸 걱정은 그만하고 스트레스를 풀러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세민 엄마가 예약해놓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예쁜 카페에 가서 수다 떨면서 커피도 마셨어요. 정말 이쁜 카페를 갔는데 이색적으로 잘 해놨더라고요. 거기에서 먹은 케이크는 어찌나도 이쁜지 먹기 아까울 정도였어요. 무지개색으로 케이크를 만들어 놓았는데 식감도 정말 특이하더군요. 그렇게 카페를 즐기고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며 저를 어떤 특이한 건물로 데려갔어요. 서울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건물과는 다르게 나무와 기와로 만들어진 식당이었어요. 그곳은 한옥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식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가게 안의 나무 냄새와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세민 엄마는 비빔밥과 불고기를 주문했고 그것이 한국의 대표 음식이라며 소개해 주더군요. 미국에서도 한때 한국의 음식이 인기가 있었을 때가 있었지만 저는 먹어보지 않았기에 궁금했어요. 비빔밥은 정말 맛도 맛이었지만 음식인지 미술작품인지 모를 정도로 이쁘게 나와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맛도 정말 다채로워서 각종 채소와 나물들 그리고 고기가 다양한 식감과 맛을 연출했어요. 불고기 또한 인상적이었어요. 짭짤한 맛과 달콤한 맛이 환상적이더라고요. 그렇게 음식을 다 먹고 저희는 연극을 보기 위해서 예술의 전당이라는 곳에 방문했습니다. 세민 엄마가 너무 많은 신경을 써 준비를 해준 것 같아 고마움과 미안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연극 중에 먹을 간단한 음식을 제가 사고 공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의 대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간에 화장실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용물을 보기 위해 음식들과 소지품이 든 가방을 세민 엄마에게 맡겼어요. 제가 먼저 다녀온 뒤에 짐을 맡아주는 걸 교대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제가 화장실에 나와서 세민 엄마를 찾아 두리번거렸는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앉았던 자리에는 제가 맡긴 음식과 가방, 세민 엄마의 물품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는 그날 연극을 보러 온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혹여나 누가 가져가면 어쩌려고 겁도 없이 소지품을 두고 사라지다니요. 그것도 가방이랑 핸드폰 같은 비싼 물건을요. 세민 엄마는 잠깐 휴지를 가지러 갔다 했고 저는 물어봤어요. 대체 어쩌려고 귀중품을 두고 자리를 비웠냐며 말이죠. 그랬더니 세민 엄마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차피 아무도 안 가져가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특이하게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방치해도 그 누구도 안 가져간다고 말하더라고요.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신기했어요. 미국에서는 방치는커녕 길을 가다가 소매치기도 조심해야 하는데 말이죠. 정말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충격의 연속이었죠. 한국의 시민의식에 놀라움을 또 겪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연극을 다 보고 사람들이 퇴장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자신이 먹은 것을 들고 나갔어요. 그렇게 나갔더니 바로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있었고 연극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먹은 것을 치우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영화나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아수라장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연극이 끝나고 따로 청소해야 하는 청소업체가 있을 만큼 더러운 경우가 다반사죠. 딸아이의 교육 때문에 온 한국이지만 온 지 하루 이틀 만에 제가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여행이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을 즐기고 적응을 해갈 무렵 소피아에게도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와 단계 테스트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75점 정도였던 소피아는 현재 97점이라는 한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실력으로 향상되어 있었어요.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대체 한국에서는 어떻게 교육하길래 이렇게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지요? 학원 원장님께서는 학생의 수준과 약점을 파악한 뒤 단순 문제만 풀게 하는 게 아닌 그 풀이 방식에 대한 이해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게 솔루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실력 향상의 이유를 납득했어요. 그 후 자신의 약점에 대한 문제의 반복 학습을 통해서 자신감을 키워준다고 했어요. 한국에서의 일정을 보내고 미국에 돌아온 딸아이는 저에게 말했어요. 대학만큼은 한국에서 다니고 싶다며 말이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앞으로 굉장한 비전이 있을 거라 이야기하는 딸아이의 말에 저는 적극 동의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지내면서 느꼈던 한국의 모습을 딸아이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이는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학 때도 한국에 가 많은 경험과 실력 향상을 얻어가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전공과 대학교도 한국에서 다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한국을 알게 된 것이 저와 딸아이의 인생을 이렇게 달라지게 했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른 분들도 저희와 같은 기회를 얻었으면 해서 감사TV에 사연을 제보합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를 통해 한국을 알게 되고 한국인의 교육과 우리나라의 좋은 점을 알게 된 미국인 올리비아 씨의 사연 잘 들어보셨나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의 사연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 감사TV는 전 세계 50여 개국 구독자님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공식 이메일을 통해 제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